자, 이번에는 배열 수식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 수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할 텐데요. 자, 지금 보시면 수량, 단가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요. 구성비라고 하는 값을 구하도록 할 겁니다. 구성비라는 건 전체 가지고 있던 합계 중에서 그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거죠. 즉, 구성비를 미리 계산하려면 가격을 먼저 계산해야 될 거고요. 수익은 수량 곱하기 단가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구해진 값의 합을 이용을 해서 구성비를 구할 겁니다. 즉, 그 값은 어떻게 되겠죠? 구성이 되어 있는 값의 비율값을 이용해서 각각 제품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만큼 되는지를 수식을 통해서 구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하려고 하면 항상 여기 있는 값들을 다 새로 구해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한 번에 그 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배열 서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전에 봤던 각 항목별로 곱해서 그리고 다 더한 값을 각각의 값으로 나눈 값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배열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건데요. 그럼 먼저 하나씩 계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 항목의 값을 다 곱한 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는 여기 있는 배열 값과 하고요. 여기 있는 값을 다 곱한 값을 계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계산을 하실 때는 배열을 계산하실 때는 입력을 하실 때 마지막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동시에 눌러 주셔야 그 값이 계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해서 보게 되시면 이 마우스 위쪽에 보시면 전체 중괄호로 값이 채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값을 배열에 맞춰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나머지 값들도 다 채워야 되니까 이 값을 자동 서식 땡기게 되면 이 값이 엉뚱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배열을 입력하실 때에는 처음부터 그 값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여기 있는 행의 개수와 여기 있는 행의 개수가 일정할 때 1대1로 매칭을 통해서 그 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시면 각각의 값이 구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각각의 이제 구성값이고요. 그럼 이게 전체 값을 구해봐야 되잖아요. 전체 값이라고 하는 건 전체 곱해서 더한 값이니까 우리 수식에서 봐왔던 곱셈의 방식을 쓸 수가 있겠죠. sum product이라고 하는 이 값이 결국은 여기 있는 영역과 여기 있는 영역, 두 영역을 곱해서 더한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값을 응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 수식을 여기 있는 값에다가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수식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sum product을 이용할 거고요. 자, 두 데이터를 곱한 값으로 나누게 되겠죠. 엔터 하게 되시면 그 값이 배열이고요. 이 에러가 나는 건 실제 앞에 이제 배열 값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거고요. 또 하나만 계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시 이 값들 다 지워 주시고요. 여기 있는 값 하나만 입력을 하게 되면 그 값이 백분율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도 채워야 되잖아요. 역시 배열 서식을 선택하신 다음 전체 내가 채우고자 하는 값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마우스를 누르지 마시고요. 바로 키보드를 눌러서 수식을 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까 복사를 해놨기 때문에 자, 이 값을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 적용하고자 할 때는 배열을 서식을 적용하고자 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 그리고 엔터를 눌러 주시면 그 값이 바로 입력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열 서식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가지 배열 서식을 또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배열 서식을 이용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 번 해야 될 일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그 간격이 꼭 이렇게 같은 행열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크로스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열에서도 가능을 하죠. 자, 여기서는 여기 있는 시간에 따라서 각각 금액을 시간별로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당 얼마이냐, 200, 250, 300, 350일 때 토요일 근무의 시간당 가격은 얼마이냐 라고 하는 값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는 여기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오기 위해서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가져왔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여기 있는 텍스트, 레프트, 라이트 먼저 써가지고요. 왼쪽에 있는 6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가지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를 써서, 레프트를 써가지고요. 3개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결국 앞에 있는 숫자들만 가지고 와서 나누기를 한 거네요. 200 나누기 100, 209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을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 죽이고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적용을 하실 때에는 전체 선택 그리고 는 수식을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늘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주시면 그 값이 전체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반복되는 작업들을 배열 서식으로 이용을 해서 한 번에 입력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걸 조금 더 응용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각각의 응답자들과 응답자의 편차들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면, 자, 총 20명의 응답자가 있고요. 그 응답을 한 내용들이 3번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그리고 성별이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각각 1번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몇 명인지, 2번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몇 명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카운트 if를 써서 조건에 맞는, 즉 여기 있는 응답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을 수도 있고요. 자, 여기 있는 frequency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frequency는 기본적으로 배열 함수이기 때문에 수식을 입력할 때 그 값을 배열 함수로 찾으셔야 돼요. 자, 통계에 있는 frequency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디 있을 텐데요. 네, 여기 있는 frequency 함수를 이용하도록 할 거고요. 도수 분포의 배열의 형태로 구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이 값을 입력할 때는 자, 내가 채우고자 하는 값의 배열에 맞춰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는 frequency를 입력하도록 할게요. frequency, 먼저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 있는 응답자라고 하는 데이터 안에서 어떻게 여기 있는 각각의 응답자의 것을 매칭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응답자 데이터 중에서 이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개수만큼 배율로 카운팅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프리퀀시가 빈도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시면 그냥 하나만 입력이 되는 거고요. 이 상태로 확인을 누르시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셔야 나머지 값이 모두 다 선택이 되는 겁니다. 먼저 선택된 상태에서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카운트 if로 쓴 거랑 똑같이 그 결과 값이 나온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몇 가지 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리퀀시에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쓸 거고요. 이거 뒤에 보시면 다 프리퀀시를 써서 배열 함수를 써서 이용을 한 결과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 값을 이용을 해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앞번에 봤던 것처럼 이번에는 나이를 바탕으로 해서 프리퀀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응용을 해봤고요. 이거는
자, 그래서 전체 선택을 해서 프리퀀시를 이용하도록 할게요. 자, 이걸 통계함수를 이용해서 프리퀀시를 입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타이핑을 통해서 바로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찾기가 어렵네요. 오늘 프리퀀시, 자, 어때서, 자, 나이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요. 나이 데이터에서 이 나이를 찾아주세요. 그 값으로. 자,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게 되면 각각 나이에 맞는, 연령에 맞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누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각각 누계가 어떻게 되는지. 자, 여기 있는 거 다 더하셔도 되지만 저는 여기 있는 조건에 맞는 함수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조건을 보고 쓰시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어떻게 조건을 만들어 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버렸네요. 여기 있습니다. 자,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적 조건은요, 그렇습니다. 합계를 볼 거고요. 자, 배열 범위의 값을 보는데 기준값 F18과 기준값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F18이거든요. F18보다 큰 값, 그러니까 F18보다 작은 값들은 여기에 카운팅을 하시고 라고 표시가 된 겁니다. 여기 뒤에 있는 숫자 1을 곱한 건 그게 true이냐 논리 함수이기 때문에 논리이기 때문에 true나 false의 값을 나타내고요. true나 false의 값은 숫자 1 또는 0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즉 계산을 하는 거죠. 이 값은 이상이냐 아니냐, 이 값보다. 자, 여기 있는 값은 수식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할 수도 있지만 바로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논리 함수고요. 가로를 씌워주시면 될 거예요. 무리 없이 돌아갈 겁니다. 네, true 함수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얘가 3일 때 어떻게 될까요? 그 값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조건에 맞는 애를 전부 다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을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열을 쓰시는 게 더 낫겠죠. 이 값을 이렇게 이용하게 되시면 이 값들과 이 값을 각각 비교를 할 겁니다. 근데 이대로는 쓸 수는 없으니까 그 값을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숫자 값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자, 조금 전에 했던 걸 줄여보도록 할게요. 자, true 값인데 여기다가 곱하기 1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rue가 이제 1이 됐죠. 물론 여기다가 다른 수식을 이용하는 방법들도 있지만 저는 간단하게 수식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값들을 각각 비교를 해서 더해 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간단한 sum을 이용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sum sum, 이 값들을 다 더해 주세요 라고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각 배열에 있는 값들을 더해 주는데 이 값을 그냥 더할 수는 없죠. 그쵸? 배열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 값을 계산할 때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입력을 해주시면 자, 각각의 배열에 있는 값으로 수식을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나머지 수식을 적용하게 되면 여기 있는 조건값이 계속 이동하게 되니까 이동을 해서 그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 값도 여기 이동을 했네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이 값을 이동하지 못하게 절대값을 씌워주거나 아니면 이런 값을 씌워줘서 그 값들을 표시할 수가 있겠네요. 그 식을 다른 수식값으로 대체해서 그 값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역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해야 다시 계산이 되고요. 배열로 자동으로 계산해 주세요. 그래서 이 누적 값을 이용해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